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은 평온하신지요? 저는 다시 제주에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깎아옷 입히고요. 요즘 또 뭐 후드티 입는 게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후드티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기는요, 제주 저지라는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인데요, 새소리도 들리고 닭이 꼬끼요 하는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굉장히 정겹죠? 어, 폐가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겨울 감나무가 처량하지만 굉장히 운치 있고 멋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멋진 풍경을 뒤로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 시간까지 3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매일 7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위드 코로나는 실패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치명률이라 그러죠. 걸린 사람 가운데 사망자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1.4명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치명률은 거의 3명 내지 4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가령 여러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면 100명 가운데 3명 또는 4명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소름 끼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세대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젊은 층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설득해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접종을 누구보다 열심히 맞고 싶어하는 계층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부스터, 그러니까 3차 접종 비율이 30% 남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정부에서는 이분들에게 대해 먼저 모든 백신 물량을 총동원해서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울러 확실히 60세 이상부터는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각별히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일단은요,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안 되고요. 특히 입을 벌리는 환경이 안 좋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기도를 하는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또 커피를 마시는 카페 같은 데도 특히 춥기 때문에 창문을 걸어 잠그고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이런 환경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걸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지금 중환자실이나 병실이 태부족합니다. 응급 상황이라도 119를 타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 큰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아무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엔 절대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정부는 이들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백신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요, 그렇다면 운 없게 그래도 걸렸다. 그럴 때 나는 집에서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할지 홈케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재택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해할수록 또 걱정을 많이 할수록 내 몸의 자율신경이 흔들리면서 면역이 확 떨어지고 염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확진 후 평균 일주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좋아질 사람은 완치 과정으로 가게 되고요. 나빠질 사람은 호흡곤란이 시작되면서
중환자실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일주일 동안 나의 심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극복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완치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믿으십시오.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나는 바둑을 좋아한다. 하루에 뭐 10번이고 20번이고 온라인으로 바둑을 두세요. 그리고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 집에서 TV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를 그냥 마음껏 편하게 즐기겠다라고 작심을 하시면 훨씬 좀 편해진다. 이미 내가 걸린 것 자체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조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계속 내가 불안하다, 그럴 때는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항불안제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뭐 상품명으로 뭐 발리움 또는 뭐 자낙스 같은 약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수억 명의 인구에게서 처방되어 오고 있습니다. 알약이죠. 먹으면 확실히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지고 걱정이 좀 사라지는데, 저는 코로나 상황 때 내가 굉장히 불안하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항불안제를 소량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항불안제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게 되면 그러면 호흡을 억누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CDC를 비롯한 어떠한 유력한 기관에서도 먹지 말라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고, 도움이 된다면 처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극도로 불안하다, 그럴 때는 차라리 약물의 도움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뭘 먹어야 할까요? 배달 음식을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먹는 게 낫겠죠.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단 거, 기름진 거, 짠 거, 이 세 가지는 코로나 감염자에게도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추천하는 건 두 가지가 있더군요. 하나는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라. 채소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채소에는 그 섬유소 이외에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채소 특유의 색소 성분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면역을 높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니까. 저는 아직 대규모 임상을 통해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기전상 개연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라면 울긋불긋한 뭐 토마토라든지 뭐 상추라든지 아니면 시금치라든지 아니면 뭐 딸기나 뭐 브로콜리나, 네, 또는 뭐 샐러리나 이런 걸 가능하면 자주 많이 먹겠습니다. 싱싱한 채소, 울긋불긋한 채소가 코로나 감염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추천하는 게 물입니다. 물, 하이드레이션.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몸 안에 체액이 부족하지 않아야 마찬가지로 면역을 높이고 염증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물을 드세요. 밤에 숙면을 방해하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2~3시간 전에는 마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카페인, 알코올, 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는 건 물이지만 실상 몸에 들어오면 오히려 방광으로 소변의 형태로 물을 빼가는, 탈수를 조장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커피, 맥주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생수를 틈난 대로 조금씩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돌마을 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장독대가 굉장히 정겹죠.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비타민 D가 들어간 종합 비타민제를 하루 두세 알 또는 서너 알까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 D가 면역을 높인다는 건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고요. 코로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러 논문들이 소규모지만 이미 여러 편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이고 값도 싸고 어떤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제가 걸렸다면, 특히 뭐 제 부모님이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5,000 IU까지, 사실은 5,000 IU는 좀 많은 양이긴 합니다만은 안전한 용량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바이러스 감염 때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5,000 IU의 비타민 D를 듬뿍 매일 드십시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 소염제도 만일 내가 열이 나고 괴롭다면 드시는 걸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의 특유의 작용이 소염,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통, 통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내 몸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규모긴 합니다만은 저용량 아스피린 요법이 이 코로나 입원율을 떨어뜨린다. 물론 이것은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작은 연구에서 여러 차례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1%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아스피린 먹는 걸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뇌출혈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아스피린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들이라면 피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의사와 상의 아래 아스피린 또는 뭐 이부프로펜도 좋습니다. 다른 종류의 진통소염제도 드십시오. 드시게 되면 확실히 증세를 가라앉히고 여러분이 댁에 계시는 동안 질병을 이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당뇨나 심장병 같은 지병이 있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기존에 하시던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에 걸렸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당뇨약, 혈압약, 천식약 계속 뿌리거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의료용 산소 공급 장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심해져서 폐가 충분히 호흡을 못할 때 산소가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코에 꽂는 카뉼라 또는 마스크를 써서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장비를 말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할 때 필요한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뭐 인공호흡기를 돌려야 하는데요. 중간 단계에 필요한 장비를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병원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같은 병실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혹시 산소 공급 장치도 집에서 받아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보시면 구입을 하지 않고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라고 한다면 감염됐을 때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산소 공급 장치도 미리 준비해 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참 어렵고 비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전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요.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이 얼마나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나이 드신 어르신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시면 안 되고요. 가령 엘리베이터를 탄다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차 있으면 그 다음 걸 타세요. 그리고 탈 때 이렇게 마스크 공기가 새지 않도록 꼭꼭 이렇게 눌러주고요. 누군가 주변에서 기침하거나 떠들면
잠깐 숨을 참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또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끔 방송이나 행사장 가면 사진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좀 곤혹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렇게 반려동물도 감염됐을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겨울이하고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도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철저한 거리두기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